그럼 오늘 그 FOMC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. 사실 별건 없어요. 이게 이번 FOMC를 제가 그냥 세 줄 요약을 해왔어요. 뭐 이거 말고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긴 했지만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, 첫 번째, 약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. 예전에는 막 경제 세다, 경기 침체 따위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냥 인정했죠. 약한 경기 침체 예상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다음 FOMC에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어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에 도달했다, 막 이런 말도 하고, 다음 FOMC에서 실제로 동결에 대한 표를 던진 위원들이 꽤 있다, 이런 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 FOMC부터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더 면밀히 보고, 이제 막 그게 이제 좀 문제가 터지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, 다음 FOMC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결을 할 건데, 만에 하나 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다, 막 인플레이션이 막 갑자기 다시 치솟는다, 막 폭발한다, 이러면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어,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. 그냥 마지막으로는 인플레 잘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금리 엄청 빠르게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는 느낌인데,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고백 아닌 고백으로 사실 인플레이션 잘 안 내려갈 거야. 앞으로 인플레이션 사실 잘 안 내려갈 거야,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, 일단 요거 다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그 좀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부터가 시장한테는 기분 좋은 이슈가 되겠죠. 근데 경기 침체나 인플레 잘 안 내릴 거다,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, 그 다음에 이 높은 금리 동결은 할 건데 인하는 죽어도 안 할 거니까 너네 진짜 그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, 약간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를 줬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런 데는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거든요. 근데 금은 갑자기 미친 듯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. 빵! 이렇게 빵빵해서 이렇게 올라갔죠. 안 좋은 건데 어차피 올해 안에 금리나 죽었다 깨나도 안 하겠다, 약간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다 깨지는데, 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? 요런 생각이, 요게 궁금하실 거예요. 요거는 일단 요 부분, 인플레 잘 안 내려갈 거고 약한 경기 침체 예상된다. 사실 이 말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.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주식과 채권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. 이거와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빛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골에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의 긴축이 없다라는 걸 봐야 돼요. 우리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전에 제임스 리카즈 이렇게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했던 건데, 금 가격이 2020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이 고점을 한 번도 못 넘었어요. 제대로 돌파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치솟고 막 경제 불안해, 막 전쟁 나고 막 별의별 진짜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, 아니 2020년 고점도 못 넘는 게 말이 되나,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다?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이렇게 올랐어요. 와, 달러 지수가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올라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, 보시면 거의 2000년 닷컴 버블 거의 그 수준까지 올랐었고,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러 지수가 오른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금 가격이 오르면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, 달러 지수가 오르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데, 자,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렇게 달러 지수가 미친 듯이 올랐는데 금 가격은 이 박스에서 나름 잘 버텨줬다. 원래 같았으면 금 가격은 여기 밑에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잘 버텨줬다.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부스터를 달아주는데, 달러 강세가 너무 가파르니까 여기서 못 오르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 족쇄의 끈이 이제 FOMC에서 끊어졌죠. 왜냐면 지금 상승하는 부스터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누르고 있던 힘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더 강한 긴축을 해야 이제 이 많은 그런 상승 모멘텀들을 또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있는 건데, 더 이상 누르는 힘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이렇게 억눌렸던
그 상승 모멘텀들이 이렇게 빵 치고 나오면서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는 이제 그 달러 약세, 이게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, 달러가 약해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강해지지 않는 것만으로 이제 더 이상 그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어저께는 그런 이유로 올랐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FOMC를 보면요, 다음 FOMC, 6월 FOMC 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, 일단 이전에는 6월에도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할 거라는 게 조금 더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젠 아예 바뀌었습니다. 동결이 93%, 오히려 금리 인하한다고 보는 게 6.6%가 있을 정도로, 다음 6월 FOMC 이 정도 차이잖아요. 이 정도, 물론 이게 바뀌어요. 매일 바뀌긴 하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6월 FOMC에서는 무조건 일단 동결은 찍고 가는 거고, 그리고 이제 7월 FOMC부터 가면 금리를 7월만 돼도 인하할 확률이 거의 반반 확률까지 늘어나요.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간다, 뭐 11월, 12월까지 가면 금리를 3번 이상 인하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최소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시장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. 예, 연준이 아무리 우리 인하 안 해, 인하 안 해, 죽었다 깨나도 안 해 라고 강하게 우겨도 시장이 바라볼 때 이건 절대 인하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데 난 인하 한다에 모든 걸 걸겠어 하면서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를 지금 수준에 그냥 유지만 해도 금 가격은 막을 수 없는데, 금리가 심지어 인하한다? 달러가 약세가 될 테니까, 그러면 강세였던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 가격이 상승하는데 부스터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 시나리오대로 다 가지는 않겠죠.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라면 금 가격은 이제 다시는 이 가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, 이거 금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안 되겠는데, 그런 생각에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았던 게 아닌가,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럼 지금 비트코인, 금은 셋 중에 어떤 거 사야 좋을까요? 금은 지금 들어가고 싶지만 고점 부근에서 다시 또 누르면 고점에서 물릴까 걱정도 되네요. 제가 금산 시점을 보여드리면 1980불 이때 샀어요. 이때 지금 여기를 떼놓고 생각하죠. 이때 샀어요. 이때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 부근이잖아요. 역사상 최고치 부근이에요. 저는 그러면은 뭐 이 고점에서 안 두려울까요? 아니, 사실 두렵지는 않습니다. 저는 그럼 앞으로 금 가격이 뭐 지금 가격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몇 달 안에 2,000불 그냥 뚫고 올라가겠는데, 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이때 뭔 생각으로 샀냐면, 지금은 경제이익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화폐를 보유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특히 원화를 보유하는 건 더 리스크가 높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내가 원화를 갖고 있을 바에는 무조건 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금을 사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 그래봐야 차이가 몇 프로 나요. 사실 1980불에서 2040불 3%밖에 차이 안 나요.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 2046불, 뭔가 역사상 최고치 다가오니까 고점에 물려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이때 사서 이 금 가격이 20%가 빠져서 1600달러가 돼도요,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나라의 거의 지금 경제 위기가 그냥 박살이 났을 때예요. 경제가 박살이 나서 원달러 환율이 막 100% 이상 치솟았을 때란 말이죠. 그러면 그때는 이 국제금 시세가 20% 떨어졌지만 환율이 100% 넘게 상승했을 때예요. 그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것보다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. 막 500%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. 만약에 저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. 그러면 그때는 이 국제 시세가 내려갔어도 금을 이전보다 5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. 뭐 4배, 5배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을 보유해야 되는 시기인 거지. 뭐 앞으로 금값이 더 안 오르면 어떡하지?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 리스크를 생각하고 투자하겠다, 그런 생각은 지금 시점이랑은 조금 안 맞는다. 지금은 해지 차원에서라도 꼭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